네. 후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사용자가 해야 될 조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용자는 일단은 그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받은 사람 격리 조치하는 게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의무 전반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거기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일단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처리를 합니까? 그럼 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벌칙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모두의 제가 의사진행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금 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 전체가 노동자, 청년, 여성, 참사 유가족 정말 오늘 하루 몸서리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후보자가 오전 지금까지 보여준 이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를 괴롭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하고 조사해서 징계하고 해도 마땅한 부족한 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일국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가해자다라고 제가 규정을 한 겁니다. 이 청문회 자체가 3차 가해이고요. 제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우리에게 던진 건 막말이 아니다. 결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은 말이 아니다. 폭력이고 저주였다. 희롱할 목적으로, 폄훼할 목적으로 그 대상이 정말 죽어 없어지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쏟아낸 말들이다. 여성, 청년, 해고노동자,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을 난도질했다. 그 말이 후보자의 본질이다. 그런 후보자가 이제와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말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너스레를 떤다. 아니다. 그는 방송에서, 강연에서, 연설에서, 국회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 폭력과 저주를 퍼부었다. 지금도 감춰져 있던 말들이 연일 쏟아져 나온다. 유튜브를 닫은 건 자신도 문제를 알았다는 얘기다. 후보자는 확신범이다. 우리는 후보자에게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사과할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사과한다고 한들 기만일 뿐이다. 그냥 사퇴하라. 다시 자신의 신념대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유튜버로 돌아가라. 사회 극단에서 서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힘없는 자들을 핥힌 후보자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찾아라. 적어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청년들을 우롱하고 노조를 혐오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자식 잃은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사람을 빼고 찾아라.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 다른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과는 절대 받고 싶지 않고요. 기만일 뿐이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동의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얘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가 대한민국에 큰 오점과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다. 이렇게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언어를 국민들을 괴롭히는 언어를 정말 오랜 기간 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해야 장관 후보자라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문회 자체가 고통스러운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후보자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했었던 여러 가지 반노동 노조 혐오 발언들 반복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일 도르코 노조위원장이었던 30대 김문수의 신념과 가치 중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도르코 노조 당시에 후보자가 저렇게 노동자들과 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동자의 현실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소위 삼성전자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후보자가 당시에 얘기했던 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때하고는 사정이 많이 다르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서비스 판결에 대해서 후보자가 반재벌 친노동 판결, 무노조 삼성전자를 두둔하는 그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기억하시죠? 화면 보세요. 기억하시죠? 네.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까? 하여튼 좀 과도한 범위에서 처벌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비슷하다는 생각이네요.
삼성전자 서비스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요. 삼성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인 반헌법적 조직범죄다 이렇게 검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경총과 경찰, 협력업체, 삼성전자 서비스 다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과거에 노조 파괴 행태에 대해서 저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에 한동훈 3차장 당시에 삼성전자 서비스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보도자료입니다. 한국 사회 노사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사측에 관대하고 노조 측에 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평가를 반헌법적 조직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삼성전자 서비스 판결은 반재벌 친노동 판결, 무노조 삼성전자를 두둔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노조를 직접 만들려고 오랫동안 시도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서비스 판결 페이스북에서는 질타를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노조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지난번에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과도한. 저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네. 저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2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형사처벌 조항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삭제해야 됩니까? 현재 법에 있는 대로 좀 하고 있는 거로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예. 자, 삼성전자 서비스 사건에서 경총도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경총 감독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정경련의 국정농단에 관여. 네, 이 의원님, 저 발언을 1분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경련도 국정농단에 가담해서 정경련 관계사들이 형사처벌 받은 거 아시죠? 네. 이와 같은 경총, 정경련 지금 환경협으로 바뀌었지만은 사용자 단체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자들도 바뀌어야 될 점도 많이 있고요. 노사 간에 다 우리가 서로 고칠 점 고치고. 사용자 단체의 이러한 행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용자들이 부당노동 행위하는 거는 물론 처벌을 받아야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새로운 규범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제가 많아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한국에 엔간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을 보고 또 우리 기업도 많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늘어날 것 같아서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올 거로 봅니다. 네, 이영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의원 정혜경입니다.